첫 차의 교과서,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1990년 엘란트라로 첫 데뷔 후 대표적인 국민차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이후 6세대 모델까지 국내외에서 1000만 대 이상 판매됐습니다. 올해로 30도를 맞은 아반떼가 2019년형으로 또 한 번 진화했는데요. 긴 역사에 담긴 오해와 진실을 풀어봅니다. 아반떼는 합리적인 가격과 가격 대비 높은 성능으로 오랜 시간 2030의 엔트리카로 통했습니다. 잘 나가던 아반떼의 질주가 멈춘 건 2016년. SUV 열풍으로 조금씩 위축되더니 지난해에는 중형 세단과 준대형 세단에까지 밀렸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아반떼에만 해당된 건 아닙니다. 경쟁 차종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는데요. K3와 SM3도 판매량이 1000대 이상 줄었고 한국 GM의 크루즈는 단종에 이르렀습니다. 고심하던 현대차는 지난해 비장의 카드 더 뉴 아반떼를 출시하게 됩니다. 새롭게 선보인 아반떼는 등장부터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실 6세대 완전 변경 모델만 해도 슈퍼 노말로 불렸습니다. 사회 초년생을 공략한 만큼 평범함을 가장 큰 무기로 내세웠기 때문인데요. 뉴 아반떼는 평범함을 버리고 파격을 택했습니다. 기존 자동차에서 보기 힘든 삼각형 헤드램프와 날카로운 캐스케이딩 그릴이 반영됐는데요. 변신을 두고 호평이 이어졌지만 일부에선 삼각대라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출시 당시 현대차는 파격으로 준준형 세단 시장에 부흥을 이끌 것이란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근 SUV 열풍으로 인하여서 세단 시장이 조금 위축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더 뉴 아반떼의 출시로 인하여서 준준형 시장이 더욱더 성장할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 특별히 준준형 세단에 대한 고객층은 세단 특유의 어떤 주행 감성이라든지 그리고 정숙성 등에 대해서 선호하는 층이 있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논란이 컸던 만큼 판매량도 증가하는 이른바 신차 효과에 기대가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아반떼의 판매량은 2015년 이후 4년 만에 최저점을 찍으며 일각에선 이 신차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판매량 추이를 살펴보니 실제로는 신차 효과가 없진 않았습니다. 올해 3월부터 판매량이 1000대 이상씩 늘며 반등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7일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을 전 트림에 적용하고 소비자 선호 옵션을 패키지로 묶은 2019 아반떼가 본격 출시되며 시장 회복은 더욱 빨라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저도 제가 처음 구매해서 제 소유를 차를 가졌던 게 아반떼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회 초년생으로 첫 승용차, 첫 자가용, 첫 오너 드라이브의 어떤 개념,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국민들에게는 큰 추억으로 다가가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변동 사항에도 불구하고 차량 수요가 점차 늘고 있고 경기가 기점을 바닥을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판매가 늘고 다시 예전에 좋았던 시절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자동차계의 국민 첫사랑 아반떼, 파격과 변신으로 또 한 번의 질주를 이어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박스뉴스 정샘입니다.